네, 그러면 우리 특강 엑셀 예제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우리 수업 예제 더블 클릭하시면요. 네, 앞쪽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수업 예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1회차. 1회차 수식과 함수라는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해서요. 예, 열어주세요. 1회차 더블 클릭입니다. 1회차 더블 클릭. 네, 그러면요. 이렇게 열렸어요. 네, 열렸죠. 네, 하단에 시트 한번 볼까요? 제가요, 시트를 여러 개 넣어 놨어요. 하단 시트 보시면 참조 방식 시트부터 뭐 중간에 if 함수, 편집 함수, 개수, 예, 개수는 건수 함수예요. 카운트가 들어간 함수. 네, 이렇게 8개의 시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1회차 때 8개를 다 하는 거는요, 무리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요, 몇 개 선택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할게요. 네, 우리 참조 방식 시트 첫 번째부터 할게요. 네, 참조 방식. 많이 어려워 보이죠? 네, 특강이니까요. 우리 참조 방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조 방식 시트. 네, 참조 방식 시트. 예, 8개의 시트 중에서 첫 번째 시트, 참조 방식 시트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참조 방식은요, 3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수식을 넣을 때 셀을 참조를 하죠. 네, 셀을 참조하는데 우리 보통 하나 잘 계산해서요, 자동 채우기를 하죠. 저는 엑셀의 기능 중에서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엄청 좋아해요. 하나만 잘 계산하면 나머지 수식이 복사가 돼서요, 계산을 해주죠. 네, 참 그 자동 채우기가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동 채우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참조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세요. 참조 방식. 그래서 3가지 참조 방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상대 참조부터 해볼게요. 네, 상대 참조는요, 열과 행 앞에 달러가 아예 없어요. 네, 한 셀 한 셀 검사를 하면서요, 행 번호가 하나씩 바뀌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갈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합계를 구할게요. F5셀 클릭해주세요. F5셀 선택하시고요. 합계를 구하래요. 우리 합계는요, 근데 여기 1사분기부터 4사분기를 다 더하면 되죠. 네, 합계는요, 우리 자동 수식 기능 이용할게요. 뭐 합계는 뭐 는, 썸 함수 사용해도 되지만요, 우리 자동 수식 기능을 이용하면 는도 입력 안 해도 되고 썸 함수도 입력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합계는 자동 수식 기능을 이용해서 할게요. 즉 F5셀 클릭하시고요. 수식 탭. 네, 수식 탭 클릭하시면요,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그룹이 있죠. 네,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자동 합계, 우리 M자 옆으로 누운 거 시그마 기호가 있어요. 네, 자동 합계 펼침 단추 누르시면요, 우리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계산은요, 이 자동 합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합계니까요, 우리 합계 구할게요. 합계 클릭. 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는 등호 들어가고요, 함수 썸 함수 들어가고요, 범위까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범위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이 합계니까
여기 B5부터 E5 1사분기부터 4사분기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런데 이 범위도요 딱 맞아요. B5부터 E5까지 범위가 맞죠. 그러면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예요. 범위만 확인하시고요. 엔터 키 클릭. 네, 그랬더니요. 우리 F5셀은요. 이 숫자 다 더하면요. 1304래요. 1304. 네, 우리 컴퓨터가 한 거니까요. 계산 정확하겠죠. 그렇죠? 암산 빠르신 분들은요. 이 1사분기부터 4사분기 다 더해주세요. 좀 의심스러우면요. 1의 자리만 더해보세요. 6, 9, 9니까 15, 24. 네, 끝이 4 맞죠? 네, 그래서 저는요. 자동 수식 기능을 이용해서 F5셀 정답을 구했고요. 네, 저 자동 채우기 할게요. 네, 자동 채우기 했더니 F열 정답을 이렇게 구했어요. F열 정답을 구했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합계 자동 채우기 하셨나요? 네, 하셨으면요. 이 합계는요,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F5셀 클릭하시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한번 볼게요. F5셀 클릭하시고, 예, 수식 입력줄. B5부터 E5까지 다 더했어요. 라고 수식 입력줄이 알려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그 밑에 F6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F6셀 클릭. F6셀 클릭하시면요. 보세요. 똑같은데요. 우리 행번호만 바뀌었죠. 행번호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런 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상대 참조. 또 우리 F12셀 클릭 한번 해볼게요. F12셀. F11셀 클릭하시면요. 클릭하시고 우리 수식 입력줄 보세요. 똑같은데요. 행만 바뀌었죠. 예, 자동 채우기를 하면요. 수식이 그대로 이렇게 한행 복사가 돼요. 한행 복사가 돼서요. 우리 마지막에 12셀이죠. 12셀까지. 그리고 이 B열 12행 앞뒤에 달러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죠. 네, 이런 걸요, 바로 상대 참조라고 해요. 열가행 앞에 달러가 없고, 예, 그대로 자동 채우기했을 때 수식이 하나씩 행번호만 바뀌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네, 상대 참조. 네, 하단에 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 나왔죠. 네, 제가 문제를 하단에 넣었고요. 네, 이번에는 절대 참조 한번 해볼게요. 즉, G5셀. G5셀. 네, G5셀은요, 반품률을 적용을 하래요. 반품률. 네, 하단 문제 볼까요? 반품률 적용. 네, 수식을 이용해 합계의 예상 반품률을 적용한 값을 구하세요. 절대 참조를 이용하래요. 네, 절대 참조는요, 열가행 앞에 달러가 있는 거예요. 즉, 주소가 움직이면 안 돼요. 주소가 움직이면 안 돼요. 상대 참조는요, 우리 수식 입력줄 보면요, 주소가 다 움직였어요. 한행. 네, 얘를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반품률은요, 예상 반품률이 10%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반품률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합계 곱하기 10% 하면 되죠.
합계 곱하기 10%. 그게 반품률이잖아요. 그쵸? 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식을 넣어야 하니까 는 반품률은 합계의 10%래요. 그러면 1304개의 10%면은 130개인가요? 네. 우리 대충 계산했을 때 10%니까. 네, 반품률 적용 한번 해볼게요. 네. F5 셀 클릭 곱하기 네, 여기 B1셀 해야 되죠. B1셀. 네, B1셀. 네, B1셀 적용하시고요. 네, B1셀 적용하시고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요. 엔터지요. 네,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130 나왔어요.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나와요. 왜냐면 제가 상대 참조로 했죠. 네, 상대 참조로 했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 예상 반품률은요. B1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누를 때마다 B1셀이 아니라 뭐 B6, B7 뭐 이렇게 바뀌지요. 주소가 바뀌면 안 되는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예상 반품률은 이 합계를 기준으로 모두 10%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요. 제가 상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예상 반품률이요. 다 10%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시려면요. 네, 우리 B1, B열 일행 앞뒤로 달러가 있어야 돼요. 예, 달러가 있어야지 절대로 주소가 움직이면 상대 참조는 우리 한행 검사하면서요. 셀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반품률이 딱 1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뭐 가공식품도 10%, 공유도 10%, 해산물도 다 10%가 들어가야 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10%가 아니라 주소가 바뀌어서 10%가 아닌 거예요. 뭐 10%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 1사분기. 네,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시려면 네, B1셀 앞뒤로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예, 달러는 여러분들이 뭐 Shift 4번 누르셔도 되시지만 우리 기능키 중에서요. F4키를 눌러주시면요. 열가행 앞에 자동적으로 달러가 붙어요. 네, 우리 기능키 중에서 네,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열가행 앞에 자동적으로 달러가 붙어요. 네, B4셀. 네, B4셀에 커서 두시고요.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네, F4키 누르시면 네, 보세요. B열 일행 앞에 달러가 자동적으로 붙지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 B1셀이 주소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달러는 앞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 고정. 딱 고정. 움직이지 마라.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엔터키 눌러볼게요. 엔터. 예, 누르면 130 나왔고요. 또 자동 채우기 하세요. 네, 그러면요. 반품률이 즉 1304개에 10%, 2548에 10%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현재요. 그 합계에 10%만 구했어요. 10%만. 그런데 얘가 반품률은 아니죠. 우리 반품률은 이 전체 합계에서 빼기 합계 곱하기 10%가 반품률이잖아요. 그쵸? 그럼 또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G5셀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가셔서 F5 빼기 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반품률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요 수식 한번 보셔요. 네, 이렇게 해야지. 네, 요거는 10%예요. 그쵸? 얘는 10%고요. 반품률 적용을 하시려면요. 앞에 합계에서 그 반품률을 빼야지 반품률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네, 그러면 1174개, 즉 1304에서 130개를 뺀
반품률이 적용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시죠. 네, 그러면 합계에서 정확하게 10%만 차감된 반품률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엑셀 이 참조가요,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런데 뭐 상대 참조는 셀 주소가 하나씩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절대 참조는 셀 주소 절대로 변하면 안 돼. 열과 행 앞에 이렇게 달러 F4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퍼센트가 있다, 그럼 대부분 다 절대 참조예요. 뭐 가공식품부터 해산물까지 다 반품률은 1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품률 적용은 절대 참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G5셀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 B1 앞뒤에 달러 표시 있죠. 그리고 마지막 거 G12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G12셀도요, 수식 입력줄 보면 B1에 달러가 붙었어요. 주소가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절대 참조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네, 이번에는요, 혼합 참조 한번 해볼게요. 혼합 참조는요, 열과 행, 뭐 어떤 곳은 열에 달러가 붙고 또 어떤 거는 행에 달러가 붙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는 여기 내년 목표 예상치 문제부터 볼까요? 네, 이 혼합 참조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혼합 참조. 수식을 이용해서 합계의 각 목표 예상 비율을 적용한 값을 구하시오. 나왔죠. 그래서 이 혼합 참조는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에 나와요. 네, 요렇게 나와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110%죠. 합계의 10%. 즉, 네, 여기는, 얘는 10% 마이너스니까 130개를 더해주면은 1430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제대로 계산이 되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110%, 즉 10%, 합계의 10% 인상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네, 저 자동 채우기 할 거예요. 예,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합계의 10% 인상 숫자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합계 곱하기, 네, 110%. 네, 여기 H4셀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네, H4셀. 네, 요 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수식 입력줄 똑같죠. 네, 합계에 10% 인상된 수치. 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도 엔터키 치면은 여기 H5셀만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구하려면요, 우리가 혼합 참조를 해주셔야 되세요. 네, 혼합 참조. 혼합 참조는 열 또는 행에 달러가 붙는 거죠. 네, 열 또는 행에 달러가 붙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요 한 셀만 구하면요, 그냥 엔터 치면요, 여기는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엑셀 이용하는 게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한 거죠. 예, 자동 채우기는요, 네, 우리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식을 복사를 해야 돼요. 그쵸? 예, 수식을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열과 행에 혼합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하시면 정답이 안 나와요. 네,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나오려면요, 우리 이 합계를 기준으로 자동 채우기 하려면 수식이 이렇게 한 셀 한 셀 내려와야 하죠. 그쵸? 한 셀 한 셀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내려오려면 요 합계
합계가 한 셀 한 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요, 요 열도요 다 움직여요. 열도 움직이고 행도 다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기 F5셀에 이 5행만 움직여야 되죠. 5행만 움직여야 되면 이 F열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움직이지 않으려면 F 앞에 달러가 있으면 되죠. 그쵸? 네, F 앞에 이렇게 달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요, 또, 저는 또 이렇게 또 자동 채우기도 할 거예요. 가로로. 네, 가로로 파란색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네, 이렇게 우측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요, 네, 여기 열은 움직여야 되죠. 그쵸? 열은 움직여야 되고요. 행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행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4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으면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행이 움직여야 되고, 가로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요, 열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걸 묶어줘야 돼요. 뭐로? 달러로.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먼저 F5셀에서는요, 5행이 움직여야 되고요. F열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F5 클릭하시고요. 우리 달러 붙는 거 있죠. 기능키 중에서 F4키. 네, F4키. 기능키 중에서 F4키를 눌러볼게요. 네, F4키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달러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전체에 붙지요. 한 번 더 누르면요, 행 앞에 달러가 붙고 우리는 열을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누르세요. 됐죠? F 앞에 달러 붙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H4셀 클릭하시고요. H4셀은요, 열이 움직여야 돼요. 즉 H열, 알파벳 열이 움직여야 되고 숫자는 움직이면 안 돼요. 네, F4키 한번 눌러보세요. 전체 한 번 더. 네, 됐네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운데요. 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수식을 이 합계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행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네, F10만 고정시켰고요. 그리고 이 퍼센트는요, 이렇게 우측으로 자동 채기해야 되죠. 예, 그러면 열은 움직여야 되고요. 행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엔터 눌러볼게요. 엔터 누르시고, 예, 우린 자동 채우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합 참조를 한 거예요. 아래로 클릭 드래그, 또 우측으로 클릭 드래그. 너무 숫자가 많죠. 네, 그러면 홈 탭에 가서 소수점 이렇게 없애주세요. 네, 그러면요 10%, 20%, 30% 아래로도 그 합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 혼합 참조가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F4키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아래로 움직일 때는 열만 고정,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행만 고정. 그래서 움직이는 거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되고요. 안 움직이는 거, 고정된. 그래서 행 또는 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F4키를 2번 누르느냐, 3번 누르느냐가 결정이 돼요. 네, 제가요 수식만 메모장에 넣어 드릴게요. 네, 상대 참조는 얘였죠. 많이 어려워요. 네,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상대 참조가
F5셀이었어요. F5셀. 그리고 절대 참조는 반품률이었죠. G5셀. 이게 또 혼합청조는요. 혼합청조는 H5셀. H5셀부터 J 12셀까지는 다 혼합청조예요. J 12셀. 네, 제가요, 수식만 이렇게 넣었어요. 네, 저 저장 버튼 누를게요. 예, 저장 버튼 누르고요.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수식만 넣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요.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일부 시간 너무 길었죠? 예,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세미님, 얘 지금, 마이크 켰어.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얘 계속 마이크 끄고 수업할 뻔했네요. 죄송해요. 네, 마이크, 켰어요. 네, 확인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평균 수량 구해볼게요. 평균 수량. 네, 평균 수량. 네, 이번에도 자동 수식 기능 이용할게요. 네, 자동 수식 기능. 네, C2셀 선택하시고요. 예,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C2셀 선택하시고요. 자동 합계 기능, 네, 펼침 단추 누르셔서요. 예, 평균이니까 평균. 네, 평균. 네, 문제는요, 수량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수량 2, 7셀부터, 예, 여러분들 범위 잡아주세요. 2, 20셀까지. 2, 7셀부터 2, 20셀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네, 됐죠. 그랬더니 20.1이래요. 네, 제가 메모장에 예, 식만 넣어 드릴게요. C2셀이고요. 네, 이번에는 평균 할인율을 구해볼게요. 평균 할인율은 할인율의 평균을 구하래요. 네, 그럼 평균이니까 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네, 평균 할인율 C3셀 클릭하시고요. 자동 합계 펼침 단추 누르셔서 평균이니까 평균 클릭하시고, 네, 우리는 평균 할인율이니까 할인율 F7셀부터 F, 네, 20셀까지 범위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되시죠. 클릭 드래그 해서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네, 그랬더니 네, 평균 할인율은 3.6%가 나오네요. 예, 제가 메모장에 예, 넣어 드릴게요. 네, C3셀이죠. 네, 자동 합계 기능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컨트롤 C. 네, 이번에는 이제 매출 C4셀 구할게요. C4셀은요, 판매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네요. 판매의 합계. 네, 그럼 C4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자동 합계 별침 단추 눌러서 합계. 그리고 우리는 범위만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되시죠. 판매 합계니까 판매. G7셀부터 G20셀까지. 클릭 드래그. 엔터. 네, 그랬더니, 이게 얼마예요? 810만 2650개. 네, C4셀. 네, 그래서 우리 자동 합계 시트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자동 합계 시트. 네, 자동 합계 시트는요, 조금 그래도 수월하죠. 네, 워낙 혼합 참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동 합계 시트 한번 해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근데 우리 if 함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if 함수 시트 가볼게요. if 함수 시트. 예, 자동합계 시트. 예, 여러분들 제 메모장에 제가 수식 넣어놨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네, if 함수 시트 가볼게요. if 함수도 if 함수 중요하죠. 예, 자동합계 시트.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if 함수 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시트 클릭. 네, if 함수 시트 뭐 직업명부 나오고 뭔가가 많아요. 네, if 함수도 if 함수를 모르면요, 또 함수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예요. 그래서 편집 함수로 넘어갈까 하다가 if 함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if 함수 시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네, 우리 판단 네, KOCell 클릭. KOCell. 네,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KOCell은 if 함수를 이용해서 종합평가가 70 이상이면 가능,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를 하래요. 70 이상이면 가능, 아니면 공백. 네, if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KOCell 클릭하시고요. 네, 우리 if 함수 사용할게요. 네, 우리는 함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수식 는 입력하시고, 네, 우리 if 스페링도 알아요. if, I 하나만 했더니요, 우리가 사용할 if 함수가 나와요. 네, if 함수 나오죠. 네, 저는요, 탭키 누를게요. if 파랗게 블럭이 씌워져 있죠. 그러면 탭키 한번 누르시면요, if 함수 풀네임이 들어와요. 탭키 들어왔죠. 저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를게요. 함수인수 대화상자는 단축키가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눌러주면요, if 함수 대화상자가 나와요. 컨트롤 A. 네, 그러면 if 함수 대화상자 나왔죠. 네, if 함수가 익숙하시면요, 바로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해야 하니까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르는 게 편해서요, 이렇게 불렀어요. 네, if 함수는요,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가져요. logical test, 조건, value if true, 참값, value if false, 거짓값. 네, 문제가요, 종합평가가 70 이상이면이에요. 종합평가 어딨나요? 네, 여기 있네요. 종합평가, 즉 JOCell. 우리 엑셀에서는요, 첫 번째 데이터가 항상 기준이 돼요. 그래서 종합평가, 즉 JOCell 클릭. 얘가 종합평가가 70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70. 네, 얘가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이에요. 네, 여기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여기 수식 입력줄이 조금 진하죠. 네, 여기 보시면 되세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if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종합평가가 70 이상이면 가능.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 요 두 번째 참값에 한글로 가능. 네, 이렇게 넣어 주셔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요, 아무것도 넣지 말래요. 근데 공백도요,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는 항상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시죠. 큰 따옴표.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는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수식 입력줄에선
여러분들이 꼭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함수인수 대화상자도 만약에 문자, 텍스트를 넣을 때는요. 꼭, 네, 요 큰 따옴표. 예,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세요. 큰 따옴표. 네, 그래서 우리 수식 입력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if 함수는 조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값, 그 조건에 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거짓 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에 있는 if 인수 3개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이 되셨다면 확인 버튼. 네, 그랬더니요. 판단에 공백이에요. 그럼 얘는 70점이 아니라는 거죠. 70점 이상이면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세요. 자동 채우기 클릭 드래그. 네, 그랬더니 이 70 이상은요 3명이네요. 네, 3명.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82, 71, 네, 맞네요. 그쵸? 예, 컴퓨터 이 엑셀이 계산 프로그램이라요. 계산은 이렇게 정확해요. 함수 인수. 저는 K 5셀. 네, 식만 넣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K5셀부터 K13셀 정답 구했어요. 네, 이번에는 주임 진급 대상 해볼게요. 네, 주임 진급 대상 문제부터 볼게요. 네, 문제 보시면 네, 함수는요 if 함수하고 and 함수를 사용하래요. 직위가 사원이고 and네요. 판단이 가능이면 네, 여기까지가 if 함수 입장에서 보면 조건이죠. 얘가 조건이에요. 네, 조건. 네, 직위가 사원이고 판단이 가능이면 네, 진급 대상을 얘가 참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공백, 빈칸으로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if 함수와 and 함수 두 가지를 사용하셔야 되세요. 네, 이렇게 중첩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끊어서 하세요. 먼저 and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르려면 원래는 큰 함수, 즉 if부터 하고 해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작은 함수부터 사용할게요. 함수가 여러 개의 중첩 함수 사용할 때는요, 작은 것부터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임 진급 대상 할게요. 직위가 사원이고 판단이 가능해요. 일단 조건이 두 개니까 and 함수를 써야겠죠. 그래서 L 5셀 클릭하시고 네, 우리 함수 써야 되니까 함수 선언 는 입력하시고요. and 쓸게요. and A, and 네, A 했더니 우리 and 함수가 맨 마지막에 있네요. and 네, 저 탭키 누를게요. 탭키 그리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를게요. 컨트롤 A 네, 그러면 and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조건이 두 개예요. 직위가 사원이고 직위 여기 있네요. 직위 오셔서 우리 첫 번째, 즉 D5셀 클릭. 직위지요. 네, 직위가는 사원 텍스트지요. 그럼 큰 따옴표. 사원 큰 따옴표. 네, 조건 하나 넣었어요. 직위가 사원, 직위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기준이 돼요. 첫 번째 데이터는 부장이죠. 즉 D5셀. D5셀이 사원.
그리고 로지컬 투 두 번째 조건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판단이 가능이래요. 판단 어디 있어요? 네, 판단이 K5셀이죠. 그런데 K5셀이요. 식이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클릭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 클릭해야 되는데 엔드 식이 침입을 해서 클릭이 안 돼요.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바로 위에 셀이나 아래 셀 눌러서요. 화살표 키로 이동해 주시면 되세요. 예, 저는요. 위에 셀 클릭할게요. 즉 K4셀 클릭하고요. 우리 화살표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요 아래 화살표 누를게요. 아래 화살표 아니면 직접 K5셀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세요. 하고 5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 아무튼 K5셀이 기준이 돼야 되죠. 판단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K5셀이죠. K5셀이 가능 또 문자예요. 그럼 큰 따옴표 하시고 가능 큰 따옴표 했으면 큰 따옴표 마무리. 그래서 우리 조건 AND는 두 개지요. 직위가 사원이고 판단이 가능. 네, 가능까지 했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랬더니요. 이 첫 번째는 false래요. 그러니까 안 맞대는 거죠. 네, 부장이지요. 사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ND는요. if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조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AND 앞에 우리 if 함수를 넣어야 돼요. AND 앞에 클릭하시고요. 우리 if 네, if 함수 있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if 함수 넣어주세요. 네, if 함수 입장에서는 AND가 바로 조건이 돼요. 네, 얘가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 됐어요. 예,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쉼표 찍고 이 조건에 해당되면 네, 큰 따옴표에서 진급 대상 또 거짓값은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로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시죠. 네, 이렇게 중첩 함수를 쓸 때는요, 예, 저는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해요. 또 다른 선생님들은 아예 큰 거부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큰 거부터 할 때는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인수랑 인수의 구분자는 쉼표죠. 쉼표 하시고, 네, 여기에 해당되면 진급 대상. 문자지요? 그래서 큰 따옴표. 진급 대상. 큰 따옴표 했으니까 큰 따옴표 마무리. 그리고 또 인수 구분자는 쉼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도 문자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네, 가로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되세요. 네, 여기는 수식 입력줄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수식 입력줄. 그래서 요 AND는 if 입장에서 보면 조건. 네, 여기까지 조건. 네, AND는 빨간 가로죠. 네, AND는 if 입장에서 보면 조건. 그리고 네, 요 진급 대상은 참값이죠. 큰 따옴표 문자. 큰 따옴표 참값. 네, 그리고 여기 거짓값 공백으로 하래요. 그래서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수 구별자, 네, 여기 쉼표 꼭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if는요, 세 개 인수를 갖죠. 조건, 참값, 거짓값. 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그랬더니 여기 주임 진급대사 여기 공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 채우기. 진급대상이 한 명밖에 없네요. 확인해 볼게요. 사원 가능. 그러네요. 여기 가능은
대리하고 과장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진급대상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또 메모장에 수식만 복사해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L5셀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주임 진급 대상 같이 구해봤어요.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보너스 구해볼게요. NO셀. 네, 중첩 함수도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함수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큰 것부터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요, 뭐, if and, 두 가지 중첩 함수, 또는 뭐, 3개, 4개 막 사용할 때도요,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보너스 구해볼게요. 네, 보너스. 네, 문제 한번 볼게요. 보너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직위별 보너스 비율이, 네, 부장, 여기 옆에 표로 나왔어요. VLOOKUP 함수면 이렇게 세로로 긴 표예요. HLOOKUP은 가로로 긴 표고요. 그래서 보너스 비율을 곱해 보너스를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래요. 네, 문제는 급여와 보너스 비율을 곱하래요. 네, VLOOKUP 함수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보너스, 즉 NO셀 클릭하시고요. 네,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옆에 우리 직위별 보너스 비율이라고 있죠. 우측에, 네, 우측에 직위별 보너스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요. 부장은 200%, 사원은 100%. 네, 이 표를 가지고 우리 급여 곱하기 이 보너스에 급여. 네, 급여. 네, 급여 여기 있죠. 급여에다가 곱하기 부장이면 200%. 그러면은 2배지요. 그럼 얼마예요? 970 정도 되나요? 대충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사원은 얘가 200이라고 하면 한 400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직위가 높을수록 보너스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 급여 곱하기 부장은 급여 곱하기 200, 뭐 차장은 급여 곱하기 180. 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네, 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VLOOKUP 함수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요 VLOOKUP 함수, 원래는요 급여는 급여 곱하기 VLOOKUP이에요. 근데 저는 VLOOKUP부터 할게요. 는 V, 아이고 영문으로 V 했더니요 우리가 사용할 VLOOKUP 함수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VLOOKUP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저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부를게요. VLOOKUP 함수는요 인수가 4개나 필요해요. 그래서 탭키, 네, 플레임 들어왔죠? 컨트롤 A. 네, 그러면 이렇게 VLOOKUP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예, 보시면요. 인수가 4개나 필요해요. 4개나. 예, 4개나 필요해요. 네, 4개나 필요하죠. 그래서 VLOOKUP 함수 대화상자 나왔고요. 첫 번째는요. 찾을까?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이거예요. 네, 우리 직위별이니까 직위를 찾아야겠죠. 예, 직위 중에서 첫 번째. 예, 그러면 우리 항상 엑셀은요. 데이터 첫 번째 직위를 찾을 거야. 부장님을 찾아주세요. 부장님. 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예,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아드릴까요?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세요. 부장님을 찾아주세요.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예요. 어디에서 찾아드릴까요? 어디에서 찾아요? 네, 여기 즉 P. 네, 요 표를 다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표. 네, 표 P5셀부터 Q10셀까지. 범위를 다 클릭 드래그 하시고요. 중요한 건요. 범위, 참조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F4키. 네, 그래서 이렇게 참조 범위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F4키 눌러서 열가행에 달러가 붙어야 돼요. VLOOKUP 함수할 때 항상 공식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찾아드릴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럼 인덱스에서 몇 번째 행에서 찾아드릴까요? 예요. 근데 여기 우리 표 보시면 첫 번째는 직이고요. 두 번째가 보너스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에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2. 네, 2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보너스 비율은 두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레인지 룩업. 정확하게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유사하게 찾아드릴까요?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야 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false라고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false 입력하시면 되세요. FALSE.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네, 우리 수식 입력줄이 진하게 잘 보이죠? 네, VLOOKUP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불러서 하는 게 좋고요. 이 셀마다 클릭하시면요 설명이 나와요. 네, VLOOKUP 함수 4개의 인수를 가져요. 4개의 인수. 네, 4개의 인수 정확하게 하셨다면요. 우리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했더니요. 네, 여기 두 번째 행이에요. 부장님은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여기 뭐 자동 채우기 안 할게요. 얘가 정답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 보너스는 급여 곱하기 VLOOKUP이잖아요. 우리는 현재는 VLOOKUP으로 해서 두 번째만 구했어요. 네, 그럼 VLOOKUP 앞에 급여를 해야겠죠. 급여도 첫 번째 데이터. 급여 곱하기 VLOOKUP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저 엔터 누를게요. 네, 엔터 눌렀더니 부장님은 거의 970만 원이나 돼요. 200%니까. 맞죠? 485만 원에 2배니까.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네, 됐어요. 그래서 VLOOKUP 함수랑 급여 곱했더니요. 이렇게 보너스 비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VLOOKUP도요. 굉장히 시험에는 잘 나와요. 제가 식만요. 복사해서 넣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보너스 같이 구해봤어요. 네, 문제도 잘 보셔야 되세요. 급여와 VLOOKUP 함수 이용해서 두 번째를 찾아서 곱해주는 거니까.
if 함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우리 VLOOKUP 함수 이용해서요, 보너스 같이 구해 보셨어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편집 함수 할게요. 네, if 함수 정리하시고요. 네, 저는 편집 함수. 네,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좀 자주 쓰는 함수만요,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네, 편집 함수 시트 하도록 할게요. 편집 함수 시트. 편집 함수 시트. 네, 하단 시트 중에서 편집 함수 시트 클릭. 네, 편집 함수 시트 봤더니요, 주민등록번호 나오고요. 네, 생년월일,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여기서 생년월일 뽑아내라는 거죠. 또 주민등록번호, 우리 D로 시작하는 거, 네,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서요, 나이를 구하래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1이면 남자고 2이면 여자지요. 네, 그래서 우리 함수 이용해서요, 이렇게 세 가지, 생년월일, 나이, 성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네, 생년월일을 구하래요. 예, 생년월일을 구하는데 함수는 left 함수, text 함수, 예, 둘 다 text 함수죠. left 함수는 왼쪽에서 갖고 와라 이거죠. 또 text 함수는 그 왼쪽에서 갖고 온 함수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함수예요. 네, 그래서 left랑 text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네, 여기에서 앞에 6자리가 보통 앞에 6자리가 여기 68년 2월 19일생인 거죠.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생년월일을 구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텍스트 함수는요, 여러분들 텍스트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맨 나중에 마이너스 1 두 번 곱해줘야지 우리 숫자로 바뀌어요. 네, 저는 생년월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 클릭하시고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그리고 가운데 빼기. 얘도요, 문자예요. 얘도 문자예요. 예,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left 함수를 이용해서요, 앞에 6자리를요 가져올 거예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즉 여기 C2 셀에서 6자리를 가져올 거예요. left 함수면은 6, 8, 0, 2, 1, 7 이렇게 6개를 갖고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left 함수를 이용해서요, C2 셀에 6자리, 왼쪽 6자리 숫자를 가져올게요. 네, 그럼 함수가 두 개지요. 레프트 함수도 있고 텍스트 함수도 있는데 저는 작은 거부터 할게요. 레프트 함수로 일단은 6자리 숫자를 끌어내 올게요. 는 레프트, 네, 레프트 L로 시작하죠. L 눌렀더니 우리가 원하는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레프트 클릭 하시고 탭키,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를게요. 컨트롤 A. 네, 그러면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레프트 함수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인수를 가져요. 네, 레프트 함수. 네,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설명이죠.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나오죠. 예, 텍스트를 가져올 건데 어디에서 가져올 건가요? 네,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에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데이터 C2셀 클릭. 네, C2셀에서 가져올 거예요. 네, 레프트니까 왼쪽에서 갖고 오는 거죠. 몇 개를 가져올 건가요? 예, 그게 여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클릭하시면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갖고 온대요. 네, 저는요 여기 680219 6개를 갖고 올게요. 6 왼쪽에서 6개를 가져오세요. 왼쪽에서 6개의 숫자를 가져오세요. 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레프트 함수 끝났어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레프트 함수 끝났어요. 왼쪽에서 즉 C2셀, 이 C2셀에서 6개를 가져오세요. 다 했죠? 2개 인수 다 채웠어요.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랬더니 이렇게 이 C2셀에서 왼쪽에서 6개, 680219 6개의 숫자를 가져왔어요. 네, 그럼 우리는 68년 2월 19일생이구나 이렇게 알죠. 그런데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어떤 형식으로 바꿔주래요. 생년월일을 구하래요. 네, 그러면 네, 여기에다 수식 입력 처리할게요. 레프트 앞에 클릭해서 커서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 함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T, E, 네, 텍스트 더블 클릭 됐죠? 여기서 텍스트 함수는 뭐 함수 인수 대화 상조는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하면 못 불러요. 큰 거부터 하면 부를 수 있고요. 그랬더니 텍스트 함수 인수가 나왔죠. 밸류가요 얘예요. 얘가 값이에요. 값이고 그 다음 포맷 형식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형식. 네, 형식 넣을게요. 네, 인수니까 쉼표 구분자 하시고 네, 형식은 얘도 문자죠. 큰 따옴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00 몇 년생 빼기 00 빼기 00 이런 형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얘도 문자죠. 그래서 큰 따옴표 꼭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 가로 닫아 주셔야 되세요. 네,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레프트는 텍스트 입장에서 보면 밸류 값이에요. 이 값을 네, 이런 형식으로 고쳐주세요 라는 의미죠. 네, 이것도 중첩 함수예요. 레프트 함수랑 텍스트 함수 썼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68년 빼기 02 빼기 19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엔터 해볼게요. 엔터.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년월일 이렇게 나왔죠. 생년월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드나 이런 텍스트 함수는요. 얘가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 취급을 해요. 예, 문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숫자로 바꾸시고 싶으시면요. 네, 여기 텍스트 앞에 마이너스 1을요. 2번 넣어주시면 되세요. 빼기 이렇게 빼기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요. 네, 얘는요. 이제 숫자예요. 문자가 아니라 숫자예요. 나는 그냥 문자로 해도 좋다 그러면 빼기 2개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생년월일은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빼기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네,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기 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기호 2번 넣어 주시면요. 우리 텍스트가 숫자로 바뀌어요. 네, 수식.
그래서 중첩 함수는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되세요. 제가 메모장에 식만 넣어 드릴게요. 이 투셀이죠. 네, 그리고 수식 복사하시면 되시죠?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도 클릭 드래그나 요 더하기로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요, 수식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생년월일 같이 한번 구해 보셨어요. 네, 2부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나이랑 성별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3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부 수업도요, 편집 함수예요. 이번엔 나이를 구해볼까 합니다. 네, 나이는 F2셀이네요. F2셀. 네, F2셀. 네, 나이를 구해 볼게요. 네, 우리 나이를 구하려면요, 우리 2022년에서 이 생년월일에서 1968년을 빼주면 나이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로 하려면은 2022년에서 여기 1968을 뺀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은 한국 나이가 나오죠. 그리고 더하기 2를 안 하면 만 나이가 나오고요. 네, 우리 나이 구해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2022년에서 이 투셀에서 연도만 뽑아내는 거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이는 today 함수와 year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에서 나이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나이 구해볼게요. F2셀 클릭 하시고, 근데 우리 수식 넣을 거니까 등호는 네, 일단 오늘 today 함수를 써볼까요? 일단 작은 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today 네, 가로만 치시면 오늘 날짜가 나와요. today 함수 네, 입력하시고요. 우리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44,841 네, 44,841이 나와요. 네, 1900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우리는 연도가 필요하죠. 오늘 날짜 네, 이렇게 나왔고요. 또 today 앞에 year 함수를 써볼게요. year 함수 y 네, year 네, year 함수 중에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today 함수 썼고요. 오늘 날짜가 만약에 2022년 10월 7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연도를 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로 해주시면요, 연도가 나오겠죠. 연도가 나올 거고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2022년 이렇게 나왔네요. 연도 나왔죠. 연도에서 여기 생년월일, 즉 이 투셀에서 연도만 또 빼주면 돼요. 그럼 빼기 네, year 함수 year 네, year 함수를 이용해야겠죠. 어디에서? 이 투셀에서 이 투셀에는 1968년 2월 19일로 나오죠. 이 생년월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year 함수니까 연도만 뽑아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 투셀에서 연도만 뽑아서 빼주면 바로 만 나이가 나오겠죠. 네, 일단 엔터 눌러볼까요? 엔터 했더니 만으로 68년생은요 54세예요. 54세고요. 우리 한국 나이로 하려면 여기에다 더하기 1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네, 한국 나이가 나오겠죠. 68년생은요 55세예요. 55세. 네, 그래서 요 식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도 나이 구하려면 2022년에서 여러분들 생년 빼주면 되죠. 네, 그럼 똑같이 했어요. 네, 메모장에는 식만 넣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세요. 자동 채우기 클릭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 하시면요 이렇게 나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 나이 같이 한번 구해 보셨어요. 네, 이번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요 성별을 구해 볼게요. 즉 G2셀이죠. 이번에는 네, 성별 구해 볼게요. 네, 성별은요 옆에 또 문제가 나왔죠.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성별을 구하는데 미드 함수, 우리 텍스트 함수, 네, 미드는 중간에서 몇 번째 몇 글자를 가져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드 함수는요 인수를 3개를 가져요. 어떤 셀에서 몇 번째부터 몇 글자를 가져오겠느냐. 보통 라이트 함수나 레프트 함수는 인수가 2개예요. 어떤 셀에서 왼쪽에서 몇 개, 오른쪽에서 몇 개. 근데 미드 함수는요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몇 번째. 네, 그래서 인수가 3개가 있어요. 네, 미드 함수랑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찾아 성별을 구합니다. 네, 우리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요 뒷자리 첫 번째가 바로 성별이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요 저 때는요 1하고 2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은 남자, 2는 여자예요. 근데 우리 2000년생 생기면서요 3, 4가 생겼죠. 근데 여기는요 7, 8까지 있네요. 네, 7, 8까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네, 후반부 첫 번째가 1부터 8까지 있어요. 네, 그 숫자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네, 여기는요 8까지 있기 때문에 남녀를요 8번 넣어 주셔야 되세요. 네, 우리 같이 할게요. 먼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 여기 주민등록번호 후반부 첫 번째 자리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G2셀 클릭하시고요. 네, G2셀 클릭하셨나요? 네, G2셀 클릭하시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네, 여기 후반부 첫 번째 1부터 8까지 성별부터 먼저 갖고 오도록 할게요. 는 미드 M 네, 미드 선택하시고요. 탭키 컨트롤 A 그러면 미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들어오죠. 네, 미드 함수는요 인수가 3개예요. 텍스트 어디에서 가져올 건가요? 네, 저는요 요 C2셀에서 갖고 올게요. 주민등록번호 C2 첫 번째 데이터 C2셀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 넘버 네, 스타트 넘버 네, 몇 번째에서 가져올까요? 예, 몇 번째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를 여러분들 세보셔요. 네,
이 부분이 몇 번째인지 여러분들이 세보셔야 되세요. 네, 여기가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네, 천천히 세보세요. 1, 2, 3, 4, 5, 6 빼기도 숫자예요. 7, 8이네요. 네, 8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스타트 넘버는 8번째. 8번째에서 그 다음에 몇 글자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성별이니까 한 글자만 갖고 와야 돼요. 1. 네, 얘가 미드 함수예요. 미드 함수는요,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가져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셀에서 가져올까요? 미드니까 몇 번째에서 가져올까요? 몇 글자를 가져올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인수 넣어 주시고요. 네, 확인되셨으면 하단에 확인. 네, 그러면요. 네, 여기 이 김지성님은요. 성별이 1이에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자동 채우기 할게요. 클릭 드래그. 네, 하시면요. 성별이 1부터 8까지 있어요. 그래서 1은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4는 여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일단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성별을 구했어요. 네, 성별을 구했고 이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요. 1은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추주 함수는요. 추주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미드가 앞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 미드 M 앞에 커서 두고요. 추주 C지요. C 넣었더니 여기 추주 있네요. 추주 예, 들어왔어요. 예, 추주는요.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네, 추주. 네, 얘가 인덱스 넘버예요. 찾을 값. 요거 1번. 네, 여기 1번, 뭐 1번, 5번 이런 거 있죠. 찾을값 구했어요. 찾을값 구했고요. 인수 표시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남, 큰 따옴표, 또 인수, 그 다음에 여,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또 쉼표 찍고 남녀를 8번을 넣어 주셔야 되세요. 왜? 여기 8번까지 있어서요. 8번까지 있어서 네, 여기 구분자 넣어 주시고 남자가 텍스트지요. 큰 따옴표 남, 큰 따옴표 인수, 여도 큰 따옴표 인수. 네, 여기 잘 해주셔야 되세요. 8번까지 있어서 남녀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4번까지 있다 그러면 남녀 4번만 써주시면 되시고요. 남, 몇 번 썼나요? 하나, 둘, 아이고 여기 바뀌었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몇 개인가 8개만 하면 돼요. 남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가로. 네, 추주 함수는요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가져요. 만약에 요일이었으면요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개 따로따로 써주셔야 되세요. 근데 지금은 여기 주민등록번호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서 남녀를 이렇게 8번을 썼어요. 8번 쓴 이유가 이 성별이 8번까지 있어서 8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얘가 1번, 2번,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아이고, 여기, 네, 오류 났네요, 저. 큰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 큰 따옴표를 안 했어요. 이러면 또 정답이 안 나와요. 지우고, 큰 따옴표. 어휴, 확대 안 했으면 저 또 답 잘못 나올 뻔했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세요. 큰 따옴표 잘 되었나? 네, 저도 다시 볼게요. 네, 구분자 다 넣었고요. 텍스트 앞뒤로 큰 따옴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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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네. 네, 여기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꼼꼼하게. 네, 하시고 저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네, 그래서 우리 홀수는 남자가 나왔고요. 짝수는 여자가 나왔어요. 제가 이 수식만 복사해서요. 메모장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추주함수도 처음 사용해 봤죠? 네,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셔요. 네, 그래서 미드 함수하고 추주함수 이용해서 성별 이렇게 구해 보셨어요. 성별.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편집 함수 2시트로 넘어갈게요. 네, 편집 함수 2시트는요, 리플레이스 함수가 나와요. 리플레이스 함수. 네, 미드 함수하고 추주 함수 이용해서 성별 구했고요. 편집 함수 2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회원 명부가 나왔고요. 회원 명부 암호. 요즘은요, 개인정보 때문에요, 이렇게 이름이나 주민번호, 연락처 다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뭐 별을 놓든지 또 아스틱을 넣든지 이렇게 기호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네, 기호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네, 먼저 이름부터. 현재 이름이요, 세 글자 다 나왔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운데를 별표로 넣든가 뭐 동그라미로 대체하든가 네, 하셔야 되세요. 예, 문제도 제가 밑에 넣어놨을 거예요. 예, 문제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이름 함수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가운데 글자를 O로 대체합니다. 네, O로 하든지 별로 하든지 네, 여러분들이 다른 문자로 대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편집 함수 2에서는요, 리플레이스가 대체하다, 뭐 대신하다의 뜻이죠. 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네, 이름 저는 가운데를요, 뭐 동그라미를 넣든지 할게요. F4셀 클릭해 주세요. F4셀. 네, F4셀 클릭하시고요. 네, F4셀 선택하고 저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는 리플레이스 네, 리플레이스 두 번째 나오네요. 예, 마우스로 클릭. 네, 저 탭키 누를게요. 탭키. 그리고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부를게요. 컨트롤 A. 그랬더니 리플레이스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왔어요. 네, 리플레이스 함수도요, 이렇게 네 가지 인수를 가져요. 네 가지 인수. 네, 첫 번째가 올드 텍스트라고 나왔죠. 네. 어떤 텍스트를 사용할 건가요? 이거예요. 네, 저는 여기 A4셀 클릭. A4셀.
네, 이름에서요, 첫 번째 데이터, A4, 네, 문송신, 이 텍스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를 뭐 다른 기호로 대체할까요? 네, 저는요, 문송신에서 송 가운데를요, 즉 두 번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글자를 대체할 거예요. 두 번째 글자. 네, 두 번째부터 몇 글자를 대체할 거냐. 예, 저는 송 하나만 대체할게요. 1. 그리고 new 텍스트. 어떤 글자로 대체할까요? 네, 저는 알파벳 5로 할까요? 네, 그러면 문자지요? 알파벳 5도 문자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네, 알파벳 5. 네, 이렇게 넣을게요. 큰 따옴표 했으면 큰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replace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가져요. 네, 첫 번째는 어떤 텍스트를, 몇 번째, 몇 글자, 네, 어떤 표시, 네,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가져요. 4개의 인수를. 네, 인수 다 넣으셨나요? 네, 그랬더니요,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네요. 문 동그라미 신.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래요. 그래서 replace 함수는요, 몇 번 하시면요, 또 재밌어요. 네, 재밌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답이 나오면 너무 재밌죠? 네,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그랬더니 문 동그라미 신 나왔죠? 자동 채우기 할게요. 클릭 드래그. 네, 여기까지네요. 네, 그랬더니 우리 끝까지 채 동그라미 수까지 이렇게 가운데 글자가 동그라미로 대체가 되었어요. 네, 저는 수식만 메모장에 넣어 드릴게요. 네,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가운데 이름 중에 가운데 글자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요, 저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주민번호를 replace 함수 이용해서요, 저는 여기 뒷부분 문성신님이 뭐 1, 3, 4, 5, 7, 8, 9 이 뒷부분을요, 뒷부분이 몇 개인가요? 7개인가요? 뭐 7개 중에 뭐 7개를 다 다른 표시로 하든지 뭐 한두 개를 다른 표시로 하든지 replace 함수 이용해서 주민번호 이 뒷부분을요, 한번 다른 대체 글자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름이랑 똑같아요. 하는 방법. 네, 주민번호 G4셀 클릭하시고요. 네, replace R E 네, replace 들어왔죠. 탭키 컨트롤 A. 네, 됐어요. 네, 똑같아요. 네,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네, old 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중간에 다른 글자로 대체해 줄까요? 예, 저 주민번호 할게요. 주민번호 B4 주민번호. 네,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바꿀까요? 네, 저는 여기 숫자 한번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개의 글자를요, 다 이런 아스트릭으로요,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아스트릭으로. 네, 그러면 스타트 넘버는 9번째 글자부터. 9번째부터 6개를 아스트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아스트릭도 문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습관이 중요해요. 원래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서는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항상 함수인수 대화상자 사용할 건 아니죠. 익숙해지면 바로 수식 입력줄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큰 따옴표. 예, 문자는 꼭 큰 따옴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앞에 출생연도는 나오고 뒤에 성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스트릭 6개로 대체가 됩니다. 라고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면 우리 확인 누르시면 되시죠. 확인. 네, 요 수식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B4셀 9번째부터 6개를 이렇게 6개로 대체할 거예요. 네, 확인하시고요. 확인. 됐죠? 난 자동 채우기. 네, 나머지 뒤에 6개가요. 이렇게 별표 네, 아스트릭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대체가 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성별 남았죠. 네, 성별하고 그 다음에 성별도 추주랑 미드 함수 이용하래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한번 추주 볼게요. 다행히요. 여기 4까지 있어요. 그럼 남녀 2번씩만 써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성별. 네, 성별. 네, 여기 메모장 수식부터 넣어드릴까요? 네, 여기는 G4셀이죠. 네, G4. 네, 이번엔 성별 구해볼게요. 미드 함수하고 추주 함수. 네,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 네, 문제 봤더니요. 미드 함수하고요. 추주 함수를 이용하래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네, 똑같아요. 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성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저는 미드 함수부터 이용해서 네, 여기 주민번호가 B 열도 있고요. G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저는 요거로 해볼까요? 네, 성별. 일단 미드 함수 이용해서는 미드. 네, 미드. 네, 미드. 네, 저는요, 이 가까운 데서 할게요. 요 G4셀에서 가져올 거예요. 몇 번째부터? 1, 2, 3, 4, 5, 6. 네, 8번째부터. 몇 글자를 가져와요? 한 글자 가져올게요. 네, 여기 그 다음엔 아스트릭이라 한 글자밖에 못 갖고 와요. 네, 미드 함수. 미드 함수로 제가 성별 1, 2, 3, 4 네, 구했어요. 확인. 네, 그랬더니 1 들어왔죠. 이번에는 추주 함수 이용해서 네, 추주 함수 C. 네, 추주 함수. 네, 구분자. 인수 구분자 넣어주시고 네, 이번엔 4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 네, 두 번씩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큰 따옴표 잘 해주셔야 되세요. 네, 됐어요. 네, 추주함수는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남녀. 왜냐면 4번까지 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4번까지 있죠. 4번까지.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네, 남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네, 됐죠.
H4셀. 이번에 하나 남았네. 연락처 할게요. 연락처는 I4셀이네요. 네, I4셀은요, 우리 리플레이스 함수 이용해서요, 연락처 중에서 일부분을요, 뭐 아스트릭으로 표시하면 되죠. 네, 리플레이스 함수 이용할게요. 저는 연락처, 여러분들이 문제 만드셔도 되겠네요. 는 리플레이스 대체함수 컨트롤 A. 리플레이스 했고요. 연락처 올드 텍스트. 예, 저는요 C4셀 텍스트를 사용할 건데, 우리 몇 번째부터 갖고 올까요? 1, 2, 3, 4, 5. 예, 저는 가운데를요, 가운데 1, 2, 3, 4, 5. 다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4개를 이렇게 아스트릭으로 표시를 할게요. 아스트릭으로. 네, 아스트릭도 문자니까요. 앞뒤로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세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네,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운데 번호를 아스트릭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식 입력줄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리플레이스 확인. 네, 확인.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자동 지우기. 네, 나머지 가운데가 다 이렇게 별표 아스트릭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네, 저는 메모장에 수식만 넣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편집 함수 2까지 부지런히 했네요. 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저장 버튼 한번 누를게요. 네, 저장. 네, 저장. 그래서 우리 편집 함수 2 함수까지 했어요. 이 개수 함수는요, 카운트 함수예요. 네. 그래서 개수 함수는요, 이런, 다른 함수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 개수 함수 가셔서요, 제가 문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수업은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